고양식당입니다. 하이. 썸네일 보고 고양식당이 좌파 빨갱이 새끼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구나. 이 새끼 모자 파란색일 때부터 알아봤는데 역시 민주당 빠는 채널이었구나 라고 들어오셨다면 어쩌면 좀 실망을 하실 만한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썸네일에 김어준 씨를 박아놓긴 했지만 정치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최근에 이슈들을 잘 빨아가면서 조회수도 많이 늘리고 했지만 그래도 이 채널의 묘미는 뭐냐 하면 주인장의 생각을 또 맘대로 풀어내는 게 이 채널의 백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얘기해 볼 거는 김어준 씨가 했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김어준 씨라는 사람이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잖아요.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 거의 뭐 누군지도 모르고 정치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이제 정말 극과 극으로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갈린단 말이에요. 사실 민주당 진영 내에서도 평가가 갈리고 보수 측 분들한테는 저 털보 새끼 죽여야 된다. 그런 식의 표현까지 서슴지 않는 거의 나라 팔아먹을 새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중도 중에서도 음모론자다. 정치판을 흐려놓고 있다. 뭐 이런 평가들. 여러 평가들이 굉장히 중첩되어 있는 상태인 인간이 김어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뭐 옳고 그름 이런 걸 논할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배웠어요. 정치로 한 당 제대로 시원하게 빨아먹을 거 아니면 유튜브에선 정치 얘기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김어준 씨라는 그 인물이 좀 재밌는 거예요. 그 양반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계속 해왔던 인물이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 김어준 씨의 행적을 주목해서 봤고, 김어준 씨의 행적, 솔직히 말하면 고등학교 땐 낙곰수도 들었었고, 근데 낙곰수를 들음과 동시에 보수적인 것들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해괴한 인간이었죠, 그때도. 김어준 씨라는 양반이 정치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지만 누군가에게 완전 빌런이고 또 사회적으로 이 사람이 좋은 일을 하고 있는가 나쁜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왈가왈부가 많단 말이야. 제가 그냥 어렸을 때 봤던 김어준 씨의 커리어는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를 어떻게든 밀어붙이는 사람이고 그리고 인간적 스타성이 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붙어. 그리고 그 자기의 스타성을 알고 사람들을 많이 몰아. 그리고 사람들이 어디를 긁어주면 버튼이 눌려서 불이 붙는지를 알아. 그리고 그 타이밍도 알고. 그러니까 불 붙이고 선동하고 하는 거에도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쪽 진영에서 봤을 땐 죽여야 되는 음모론자가 되는 건데. 근데 뭐 그런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인터뷰를 하나 봤거든요. 꽤 전에 했던 거더라고요. 김어준 씨가 하는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에서 하는 정준이의 논이라는 뭐 코너가 있나 봐요. 거기서 이제 1화에 김어준을 불러다가 좀 심층 인터뷰 같은 거를 했는데 거기서 뭐 이런 파트가 있었어요. 본인의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하시죠? 라고 이 정준희 씨가 물었는데 김어준 씨가 솔직하게 말하면 자기는 그런 생각 같은 거 안 한다. 너는 영향력이 있으니까 뭘 이렇게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이런 요구가 있을 수 있는데 자기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요한 사람이 아니어도 나는 무척 내가 만족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가 더 인상이 깊었던 게 뭐 영향력이 있으니까 이런 걸 해야 돼. 뭐 하면 안 돼. 이런 생각 자체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내 영향력을 확인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김어준 씨가. 근데 사실 여기서부터가 아마 이제 김어준 씨를 싫어하는 분들한테는 발작 버튼이 눌릴 만한 발언이죠. 뭔씨 지 영향력을 확인하지 않기 위해서 뭐 그래 막 어쩌고저쩌고 이제 막 욕이 나올 거예요. 아마 김어준 씨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근데 그런 분들은 욕은 그 방에 가서 하시고 뭐 저는 이거에 대한 진위를 판단할 건 아니니까. 또 정준희 씨가 그래서 사람들이 김어준 씨를 많이 오해하는 것 같다라고 하니까 또 김어준 씨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 그분들 오해 풀어주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오해받는 게 저는 억울하지 않다. 어차피 다들 오해받고 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해받고 싶은 욕구가 있거나 오해받는 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저는 오해받는 게 힘들지 않아요. 뭐 저를 다 이해해줄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뭐 어떤 인간에게서라도 저는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자청 같은 분들 말고 뭐 배울 건 있죠. 거기도 밀어붙이는 뚝심 뭐 이런 거는 배울 수는 있겠죠.
김어준 씨도 마찬가지죠. 뭐 정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던 간에 저는 그냥 그 양반의 그 중첩된 상태가 너무 신기하거든요. 누군가에겐 히어로, 누군가에겐 개쓰레기, 누군가에겐 음모론자, 누군가에게는 나라 망치는 사람, 누군가에게는 나라를 살리는 사람, 누군가에게는 간첩. 이런 되게 중첩된 상태잖아요. 모든 오해와 오해가 중첩된 상태일 거란 말. 어떻게 보면 김어준 씨를 빨아주는 사람도 김어준 씨의 진심을 모를 수도 있고, 김어준 씨를 싫어하는 사람도 김어준을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고, 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요새 제가 생각하는 것과도 많이 맞닿아 있는 게, 요새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진심이 중요한가? 진심이 중요한가?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진심은 중요하기는 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진심이 중요하지, 남이 나의 진심을 어떻게 생각할지를 고민하면서 끙끙거리는 게, 그럴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저는 제 채널을 통해서 단순히 레카 유튜브를 하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아마 제 채널의 영상 한 10개 정도만 보셔도 대충 이 새끼의 스탠스가 뭔지는 알 거예요. 뭐 죽도록 까지도 않고, 그렇다고 죽도록 빨아주지도 않고, BTS 가지고 막 빨아주는 영상 올리듯이 하다가 바디 투 바디 아리랑 들어간 거 짜친다고 올리고, 사실 이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빨아줄 거면 끝까지 빨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BTS의 팬덤이 고양식당의 팬덤으로 그대로 흡수되면서 이게 쏙 스펀지에 물 빨아들듯이 흡수돼서 BTS의 모든 낙수 효과를 내가 빨아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바디 투 바디 아리랑 들어간 건 너무 짜쳤다라고 하면 저는 안 돼요,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전 그런 걸 하는 채널이에요. 그런 걸 하고 싶어서 만든 채널이고, 애초에 문화평론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될 때 대부분이 다 뭔가 시류를 타고, 평론이라는 게 자유롭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TS를 비판하는, 비평하는 평론을 하려면 끝까지 광화문 공연도 까고 그냥 다 까던가, 아니면 광화문 공연도 빨고 다 빨 거였으면 이번 앨범도 빨고 다 빨아야 되던가,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가는 게 돈 벌어먹기 위해서는 좋은 스탠스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거는, 주관을 가진 내 생각을 논리적으로 팔았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생각이 특정한 파, 뭐 BTS파, 반 BTS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생각을 세련되고 논리적으로 내세웠을 때, 지금도 감사해요. 이렇게 말만 하는 15분 동안, 20분 동안 말만 하는 채널을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이 벌써 구독자가 2만 명이나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참 감사해요. 근데 이렇게 팔았을 때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얼마나 들을까? 그리고 이게 성공한다면, 저는 개인주의자거든. 전 진짜 미친 개인주의자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 좀 개인주의자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좀 선한 의도를 가진, 어떠한 당파적인 거에 휩쓸리지 않는 선한 의지로 살아가는 개인주의자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 이 채널이 그거에 좀 시발점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제 채널은 어떻게 보면 좀 찐 채널이긴 해요. 돈을 많이 벌 순 없어요. 채널이 돈을 많이 벌려면 좀 나의 극단적 팬을 형성하고, 그 극단적 팬들이 지갑을 열도록 만들고, 지갑을 열려면 극단적 팬이 돼야 되는데, 근데 아마 저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극단적 팬이 애초에 되는 성향이 별로 없을 거예요. 보통은 되게 주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근데 사실 이게 의도적으로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이 의도성을 가지고 가면 돈을 못 번다는 게 조금 슬프기는 한데, 그래도 극단적 팬층을 가진 사람들보다는 못 버는 거지, 그래도 이 길로 가면 돈도 벌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은 해요. 내 돈은 못 벌겠지만. 아무튼 이 채널이 하고자 하는 바의 궁극적인 거는 선한 개인주의자들을 양성하는 게 이 채널의 목적이에요. 선한 개인주의자들. 그리고 그게 제 채널의 진심이에요. 진심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고 영상을 만들다가, 이 유튜브가 순수예술하는 곳은 아니니까 여러 가지 영상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레카 채널로서의 역할, 본분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만든 영상들을 쭉 보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내가 그래, 순수예술 하는 데 아니고 대중예술 하는 데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해도, 이렇게 하다 보면 나의 진심을 누가 알아줄까? 나도 그냥
돈 벌려고 하는 레카 유튜버로 비춰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인간이 웃긴 게 조회수가 잘 나올수록 이 고민이 많이 되고 또 조회수가 안 나와. 내가 그냥 주관적인 진짜 나의 진심을 가득 담은 아주 부담스러운 영상을 만들어서 조회수가 안 나오면 또 그것도 현타가 와. 이렇게 해서 뭐하나. 그래도 사람들이 봐야 되는데. 근데 김어준 씨의 이 영상을 보니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었다고 할까? 어차피 저도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의 진심을 모르잖아요. 결국 사람이 보는 거는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을 보는 거잖아요. 진심은 알게 뭐야. 결국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냐인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의 뭐 진심이 저는 진짜 착하게 살아왔어요 라고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의 궤적에서 상처 준 사람들이 너무 많고 악담밖에 없고 악평밖에 없으면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별로 좋지 않은 사람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힙합씬에서 막 스윙스에 대해서 빅나티라는 조그만 아티스트가 진짜 말도 안 되는 디스랩을 했다가 지금 역으로 폭격을 맞고 오히려 스윙스에 대한 미담이 막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휘재 씨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폭격을 맞는 상황인데도 이휘재의 미담이라는 거는 단 하나도 올라오지 않아요. 결국에 모든 거는 이 사람의 삶의 궤적이 삶을 증명해 주는 거고 결국에는 그 삶을 증명해 주는 방식이 그 사람의 진심을 말해 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간순간에 내가 뭔가 좋아 보이는 컨텐츠, 뭔가 멋있어 보이는 컨텐츠 이런 거를 만든다고 나의 진심이 멋있게 전해지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자청 씨에 대한 비판을 엄청나게 하지만 자청 씨의 진심은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진정한 행복을 이 땅에 설파하기 위해 내려온 지혜의 메시아. 나는 진정한 행복을 가르쳐주기 위해 왔다. 돈 사실 아무 상관없다. 돈은 너희들이 나의 이야기를 듣게 하기 위한 도구일 뿐. 마치 제가 사회적 이슈를 끌고 오듯이 돈은 상관없다. 행복하는 방법을 알려주마. 이게 자청 씨의 진심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근데 그분의 삶의 궤적을 봤을 때 그리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아니 이 정도로 비도덕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뭔 행복을 말해라고 하고 저는 그분을 비판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진심은 나만 알면 되고 저를 진짜 초반부터 봐주신 구독자분들이 있고 또 제 영상에 정말 숨겨진 되게 꼭꼭 숨겨놓은 그 은근한 본뜻까지도 풀어놓은 댓글들을 보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전해질 사람에겐 전해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채널은 꾸준히 이슈를 다루고 또 여러분들이 재밌어 할 만한 이야기를 다루는 채널이 되겠지만 그와 동시에 저의 진심은 이 채널에 계속 있을 거예요. 모든 영상에 그 진심은 묻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닿거나 닿지 않거나는 뭐 어쩔 수 없죠. 닿으면 좋은 거고 안 닿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냥 단순히 이슈성으로만 소비해도 뭐 그래 다른 이슈성 레카 유튜버를 보는 시간보다 내 유튜버를 본다면 그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저의 진심이 닿을 수 있으니까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이런 거 하면 좀 짜치지 않나? 이런 거 하면 나의 진심이 왜곡되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진심이 쓰레기고 그냥 난 돈만 벌면 돼 하는 사람들이면 그런 일을 안 하는데 선한 진심을 갖고 그래도 좋은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 내가 이걸 해도 될까라고 고민하는 좀 저와 같은 부류들이 있어요. 메타인지가 너무 세서 스스로를 굉장히 괴롭게 하면서 뭔가를 시작하는 것도 두렵고 근데 그 두려운 게 능력이 없어서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하는 게 나의 진심과 나의 선한 의도에 위배될까 봐 두렵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어차피 우리의 진심은 전하려고 해도 전해지지 않고 안전하려고 해도 안전해지지도 않습니다. 진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느낄 사람은 느끼고 못 느낄 사람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생각한다면 그냥 하세요. 그냥 하세요. 저와 같은 굉장히 비슷한 부류의 복사본 같은 그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회에서도 운 좋게 그런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고 근데 그런 분들이랑 얘기하다가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가 해도 되나라고 고민하는 거에 2배 정도는 해도 되는 거더라. 남들은 다 아무렇지 않게 하더라. 그리고 남들이 아무렇지 않게 해서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더라. 그냥 하자. 하고 욕 먹으면 그때 우린 고치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나의 진심은 오해할 사람들은 내가 작게 살아도 오해받고 크게 살아도 오해받는다. 그럼 나는 나의 진심을 전하기 위해 더 요란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이 올라가는 한 주 동안 휴가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슈를 못 다룰 것 같아서 오랜만에 클래식한 고요한 식당 스타일로 찍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알려주시고 제 채널을 보는 여러분들에게 저의 진심이 닿았으면 좋겠고 안 닿았어도 그냥 재미만 있으시다면 계속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엄청나게 진짜 제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힘이 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빠이.